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제가 제 머리를 가지고 요즘 참 머리가 괴로워할 것 같아요. 머리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계속 그 주간보호센터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궁금해 많이 하세요. 일단 제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으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힘드는데 거의 대략들 보면은 가장 크게 잡는 게 이제 임대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건물이면은 돈이 안 들겠죠. 그 대신에 그 건물을 누구에게 세를 줬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엄청난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소 60평 이상 정도는 시작을 하셔야 20명 정도 나오니까, 저는 요즘 한 80평 이상을 말씀을 드려요. 80평 이상에서 시작하시라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이 참 큰 돈이 들어요. 그 건물은 누구 건물? 네, 주인 건물이죠. 근데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주간보호센터는 노유자 시설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은 기본적으로 건축가와 또 시청에 여러 연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들이 서로 뭐 소방서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장애인협회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노유자 시설, 그 노약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게 다 포함돼요. 장애인 그 주차장도 장애인에 맞게끔 장애인 시설에 맞는 그런 그 유도로라고 그러나요? 유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주차선도 새로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고, 거기 이제 그 돈은 제가 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소방시설도 보면은 뭐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이제 추가된 게 뭐 1층일 땐 또 틀려요. 1층 이상일 때는 구조대라는 거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대의 가격도 층이 올라갈수록 또 가격이 틀려지고, 또, 그, 자동 개폐 장치, 그게 또 새로 신설이 돼서, 그게 또 돈이 더 추가되고, 6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000만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1층이라 이제 뭐, 그, 구조대는 필요 없었죠. 그리고 1층에 유리한 점이 많아요. 기왕이면 1층에 하세요. 대신에 비싸요. 감안하시고, 어떤 경우는 뭐 60평인데도 1,500만원 들었다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 보일러 비용 또 1,000만원 정도. 저희는 그 다음에 냉난방 비용, 냉난방 그 시스템 에어컨이냐에 따라서 천정 카세트형인 경우 최소한 60평이면 한 2,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파, 가구 이런 거는 어떤 질을 사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저는 그냥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에 들어갈 여러 가지 집기류 있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비상약품 다 갖춰놔야죠. 체온계, 또 혈압, 그 다음에 당뇨, 당 체크,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체중계라던가 뭐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물리치료기에 대한 것도 사고 이러다 보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조금 넉넉 잡아서 아주 좋게, 뭐 예를 들어서 반신욕기라던가, 또 어떤 분은 또 세라젬 그 의료 치료기 그것까지도 어떤 곳은 놓으니까. 그리고 또 뭐더라, 이지 뭐 이렇게 워커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있는 천정에 이제 뭐 매다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은 좀 평수가 많이 차지하는데 계속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설치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을 또 감안하시고, 주방에나 뭐 주방에도 사실 집기류 다 갖춰야 되고, 하다못해 숟갈부터 시작해서 뭐 도마, 뭐 완전히 집 하나를 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가씨가 결혼할 때 그때 이제 준비해야 되는 주방을 꾸민다 했을 때 어떻게,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무실에 집기류 뭐 팩스니 뭐 이런 뭐 책상이니, 그리고 사무실도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태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갖춰야 될 게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한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500 정도는 들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실을 반드시 실내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화장실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실내에 화장실을 꾸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화조 연결해야죠. 바닥 구멍 뚫어야죠. 그 보일러 깔아졌으면 다 깨내야죠.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일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도 하나당 한 300 정도 잡으면은 세탁실까지 하자면 3개 800만원 내서 900 정도는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비가 또 따로 있어요. 장애인이 사용할 것들, 예를 들어서 응급 도움벨이라던가, 그리고 뭐 등받이, 변기에 등받이, 자동 물내림 장치라던가, 베이비시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안전바 그거 또 설치하고 뭐 이런 거, 또 주차장 선 그래야 되고 이러면 그 4,500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기도 뭐 더 첨가하실 분들은 더 첨가하신다면 돈이 더 들겠고, 도배 및 장판, 그리고 뭐 그다음에 TV나 뭐 그 이외의 프로젝션 그런 기능의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그랬을 경우 그것까지도 하면은 그것까지 한다거나 그러면 더 들겠죠.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 일일이 뭐 장을 짠다거나 아니면 이곳에 뭐를 설치한다거나 벽을 설치한다거나 칸막이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따져봐도 한 1억 한 5천 정도? 근데 대부분이 60평에서 뭐 70평 사이들 얼마 들었냐고 하면 2억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안정 수급 될 때까지, 어르신 모집 될 때까지 인건비라던가, 그리고 인테리어 하면서 월세 나가고 비용 나가고 또 직원 뽑아서 직원 월급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한 2억 5천 이상 정도 가져야만 오픈이 되지 않을까. 70에서 80평 정도 뭐 그렇게 들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조금 들이면은 또 괜찮고, 근데 그 2억을 이제 언제 뽑느냐, 언제 그만큼을 벌 수 있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내가 투자에 대한 한수 이제 다 뽑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억 4천, 3천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못 뽑았어요. 3년 지났고요. 그래도 8년? 8년 정도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주간보호센터 오픈하실 계획을 잡으세요. 오픈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생과 땀과 신경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선정이 되고,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상가가 마련이 되고, 계약 절차,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도 한 1,000만 원 정도, 허가 내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건 또 빠졌네요. 빠진 게 많아요. 완전 살림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바늘까지 다 사야 돼요. 꼬매야 되고 이러니까. 가위, 그리고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려면 풀, 가위 이런 거 정말 여기 사무실 거기에 좀 들어갔겠네요. 부터 시작해서 색연필, 뭐 스케치북, 뭐 노트 이런 거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준비해, 그 이외에 기타 등등 준비하려면 또 더 많이,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왜 얼마 드는지 왜 오픈을 안 하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갖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고 합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더 잘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더 들 수도 있고, 또 더 아끼셔서 인건비를 아낀다거나 그럴 경우는 많이,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하루 일당 30만 원씩 인건비 잡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올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 오픈하고자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 투자비는 많이 들고, 그런 어떻게 해라는 공식이 딱 나와 있거든요. 이 주간보호센터들 너희가 오픈하려면 이런 시설을 갖추어라 하고 이미 폼이 다 나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을 2번인가 3번을 뜯었다가 다시 하고 뜯었다 다시 했어요. 문도 닫았다가 다시 달고 정말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뭐 문이 예를 들어서 900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바뀌었어요. 저희 처음 할 때만 해도 8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00으로 바뀌었어요. 90cm 휠체어 드나들려면. 그러니까 그런 바뀐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모르고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게 손잡이가 700에 있다. 700, 뭐 낮은 건 괜찮아요. 그러나 900이나 950이나 1000에 있다. 안 돼요. 그걸 내려야 돼요. 이런 규정이 너무나도 까다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걸려서 오픈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게 다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고 월세가 나가죠. 네, 충격이에요. 그래도 생각 많이 하시고 검토 많이 하시고 각오하시고 단단히 하시고 시작은 했죠? 오픈은 했다고 쳐요. 그 시청 허가도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근데 어르신 모집은 언제 하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오실 것도 같았는데 안 오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계속 날짜는 흐르고 어르신 모집을 2달, 3달, 4달. 저희는 진짜 어려웠어요. 외진 곳에 있어서 눈에 띄질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서. 진짜 완전 먼 고생했어요. X고생. 그래서 오픈을 해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3년 됐는데 지쳤어요. 토요일이 있습니까? 또 저희 5월 1일 우리 가족 셋이서 또 근무해요. 셋만 근무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사회복지 시설이나 정말 이 공무원들 알아줄까요? 그분들 알 수가 없죠. 잘 모르죠. 근데 그 사회복지과 공무원들도 너무 힘드세요. 저희 또 그런 점은 또 공감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이사장님인가요? 지사장님 이런 사정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빡빡한 살림 하기 힘들고 또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결국은 그러나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안정만 되면은 이제 밥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밥 먹고 사는 일은. 그리고 또 나름 보람도 있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재미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속 어르신들과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까지 고생이 많이 된다는 거 각오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종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